우크라이나를 보면 과거 우리가 겪었던 한국전쟁 생각이 납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탓인지 외세의 침입으로 주권을 잃고 오랜 세월 살아온 불우함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스스로의 힘이 없어서 외부의 침략에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타국의 도움으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영락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한국전쟁도 우리가 전쟁을 벌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죠. 전 세계가 이 한반도라는 곳을 두고 공산과 민주라는 양대 진영의 대리전을 치렀던 것인데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와 EU라는 거대 양 진영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U는 러시아의 서진을 용납할 수가 없고 러시아는 EU의 동진을 용납할 수 없는 참 첨예한 문제여서 이 우크라이나가 EU의 편에 서는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 아니었나. 설마 전쟁까지 가겠냐는 오판으로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것도 우리 한반도의 역사와 어떻게 그렇게 닮아 있는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면 과거 한국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닌 다른 나라의 도움에 기댄 전쟁은 본인들의 생각으로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한국전쟁 때 휴전협상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아시나요? 이 협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별 실익도 없는 젊은 피만 흘리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휴전을 하게 되면 다시 전쟁을 벌이기 어렵고요. 그 상태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던 것처럼 100년의 시간이 흐를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휴전이든 간에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할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나라의 말을 누가 들어줄까요? 젤렌스키가 호전적인 인물이라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부디 자국민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전쟁을 계속하면 손해만 생기는 이런 전쟁이라면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물론 억울하고 피눈물 나죠. 그래도 어째요. 힘이 없는데. 억울하고 피눈물 나도 참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우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들의 도움은 결국 갚아야 할 빚이고요. 과거 우리들은 당신들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겪어봤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허리가 잘린 상태로 여전히 그 후유증을 앓고 있죠. 우크라이나를 보면 동변상련이라는 말이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무조건적인 종전이죠. 땅을 빼앗겼다고, 국민들을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린 땅을 탈환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이 국민들, 희생된 국민들에 대한 보상, 전쟁의 배상 이런 건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게 전쟁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생각이라면 애초에 러시아가 침공도 하지 않았겠죠. 국제법이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가 있기는 한가요? 만약에 그걸 강제하려면 러시아와 전 세계가 맞서 싸워야 하는 형국인데 제발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이고 상대는 악이다. 이런 논리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분명히 러시아도 타격을 입을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 건 뻔하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는 이미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서려면 또다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구차해도 어쩔 수 없어요. 국제 원조가 없으면 당장 살아남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고요? 이미 대한민국은 그 전철을 밟아왔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요.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벤처마킹해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복수는 100년이 걸려도 늦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에 걸쳐 힘을 기르고 있죠. 전 세계 꼴찌의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성장을 했지만 아직 우리의 복수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장 이 전쟁을 멈추길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멈추세요.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갈아서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정말이 딱 10년만 이악 물고 노력을 하면 전쟁 전의 힘은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10년을 노력하면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아팠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복수에 대한 선택지도 훨씬 넓어질 거고요. 러시아쯤은 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러시아의 사과를 받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피 흘려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기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들은 이미 한번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모든 노하우가 있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땅도 작고 자원도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출발을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지 않나요? 자원도 풍부하고 농지도 넓고 10년이면 재건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10년이면 정말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강건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휴전 내지 종전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국제 정세가 그래요. 더군다나 이번에 사고도 터졌다면서요.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전쟁을 치러줄 상황이 아닌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면 멋있게 대의명분을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주변국들에게 우리를 도와주는 전 세계 형제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가 없어서 전쟁을 마치겠다고. 그렇다고 러시아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피 흘려 지키고자 했던 우리나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만 더 이상의 희생은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종전을 선언한다고 국제사회에 발표를 해버리게 되면 러시아도 바로 응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러시아 문제를 매달리지 말고 바로 재건의 길을 선택해서 10년만 정말 10년만 이를 갈고 노력을 하세요. 대한민국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참 이 나라 희한한 나라여서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거예요. 딱 10년이면 전쟁 전의 모든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바꾸는 최고의 분기점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과 형제의 나라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너무 엉뚱한 소리 같지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